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돌연 중단 위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 재검토를 선언하고 공항과 신항도로 등 SOC 시설 사업 예산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이들 예산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새만금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새만금 위기 돌파 해법은 있나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재 전북일보 개곤논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문선 좋은정치 시민넷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용규 전북 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라북도가 그야말로 수건 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새만금 사업이 급브레이크에 걸렸다. 현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경재 논설위원께서 정부가 이제 9km 넘어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사업을 아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네.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설마 했는데 국회에 넘겨진 예산 현황을 보면은 뭐랄까 이거 무자비하달까요? 아니면 뭐 난도질을 했다고 이런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8개 사업에 대해서 싹둑 잘라냈는데요. 일단 새만금 사업 현황을 보면은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10개인데 그중에 2개가 신규 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뭐 단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요. 8개 사업에 반영된 그런 예산이 부처에서 심사를 한 거에 6,62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재부가 그걸 조정해서 이제 대폭 칼질을 했는데 그게가 1,479억 원만 남기고 5,147억 원, 78% 정도를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의 어떤 그 운용상 전례 없는 일이고 또 역대 예산 편성에서 국회에 넘긴 그 사례를 봐도 이런 사례가 없었고 초유의 보복성 예산 칼질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물론 이제 전라북도랄지 전북 정치권이 발끈하고 있고 특히 또 연말까지는 계속 이런 후폭풍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 특히 내년 4월이 총선인데요. 여의치 않으면 4월까지 내내 이런 후폭풍이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걱정되는 대목이 많고 우선 당장은 이 깎여진 새만금 예산을 복원을 시키고 또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그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서 국회에서 아마 국정감사도 있고 또 예산 심의도 있고 또 예결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 과정을 통해서 끈질기게 추적하고 밝혀내가지고 잘못된 거는 시정하고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 말하자면 큰 숙제가 가능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신규 사업은 그 사업, 계속 사업 자체도 이렇게 예산을 자르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마라, 사업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손문선 대표께서 이제 새만금 기본 계획을 정부가 재검토를 선언했는데 이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기본계획까지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달 29일 국토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적정성 점검을 다시 하고 그래서 TF까지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후년까지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 되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 어떻게 새만금 사업이 조정이 될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국토부 같은 경우는 뭐 필요성, 타당성, 그다음에 효과성 전반적으로 이걸 살펴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새만금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과 이용을 관련돼서 재검토 용역까지 현재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토지 이용부터 시작을 해서 SOC까지 전부 다 제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입장이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재검토하는 시간, 뭐 주로 뭐 용역을 통해서 할 텐데 용역하는 시간
뭐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사업을 또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까 앞에서도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만금 예산을 78%나 부채 예산을 삭감을 했잖아요. 네. 예, 국무회에서 최종 그렇게 의결을 했는데요.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면서 적정성, 기본계획 재검토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예산이 계속 삭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이렇게 일부 여론이고요. 그러다 보면 새만금 사업이 계속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이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그리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새만금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급격한 정책 변화, 어떤 영향이 우선 미쳐질 수 있을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우선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공항이랄지 도로랄지 뭐 신항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지연 아니면 축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경재 의원께서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스탑된 상태로 봐야 되겠고요. 네. 왜냐하면은 기본계획 재검토가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줘야 되겠고, 용역이 나오면은 관련 기관끼리 어떤 협의 과정을 또 있어야 되고, 네. 실무위원들이 검토해야 되고, 또 그 나중에는 또 공청회랄지 이런 과정을 다 밟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최소한 2년 정도 보는 겁니다. 2년이요? 네, 빠르게 했을 때 한 18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땐 계속 딜레이 되면서 한 2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재검토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적정성이라는 것이 이미 맞춤형 재검토가 되고 맞춤형 용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의 다 이렇게 회생이 되고 변형이 되는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또 왜 그러면 재검토가 나왔냐 이거 보면은 사실 재검토는 타이밍이 이건 아니에요. 신년 초에 한 달치 또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때 재검토로 들어가는 건데, 내년 예산 국회에 넘기는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나온다? 이미 예산 편성이 다 된 마당에서. 그래서 이건 타이밍이 맞지도 않는 거고, 이건 상당히 큰 노림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 부정, 특히 SOC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 부정, 이제 이걸로 가는 길로 보고 있는데,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게 한덕수 총리가 재검토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업 지원을 위한 여건을 만들겠다. 또 전라북도의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기업 지원을 위한 이런 재검토가 된다고 한다면 SOG 사업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유치할 때, 기업 활동을 보장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SOC예요. 공항, 항만, 철도 이런 것들 도로. 그리고 아무리 그 미미한 사업을 할지라도, 특히 택지발 같은 경우에도 도로 뭐 이런 것부터 우선 공급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공항,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은 기업 지원 활동의 가장 우선순위에 뽑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훼손시키고 올스탑 시키면서 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고,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이고, 그 노림수는 새만금 사업을 전면 백지화 수준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그 뜻밖에 달리 해석을 도리가 없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새만금 사업이 거의 올스톱 되면서 전라북도의 어떤 유상이랄지, 또 전라북도만의 사업도 아닌 국가 사업인데, 이걸로 인해서 기업 유치 같은 거, 특히 올해 했던 그 국제투자지정주가 7월달에 지정이 됐단 말이죠.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2차 전지 특화 산단을 지정을 받았는데, 막 비상하고 날개를 치면서 비상할 그런 시기에 이런 예기치 않은 그런 사태가 몰고 와가지고 기업 유치랄지 기업 활동 여건도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업 유치가 위축이 될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영규 총장께서는 어떤데 기업 현장을 뭐 자주 접촉하고 여론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떤 염려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뭐 염려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새만금 산업단지는 2차 전지 대기업들이 그 대거 투자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수의 기업들이 새만금 개발청과 투자 협약을 협의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만금 2차 전지 최대 투자 기업인 LS그룹은 1조 8천억 투자 협약식에서 새만금의 장점은 사업 확장이 용이한 대규모 투자, 우수한 기반 시설,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 여건,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 등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그 항공, 항만, 철도, 도로 등 SOC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업이 실제로 지금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되는 이유가 이런 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지금 투자 협약을 맺고 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히 예. 이제 기존에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입주한 기업은 아니고 지금 뭐 투자 협약을 지금 맺은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지 예,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앞으로 행보는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존에 지금 새만금 2차 전지 기업들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기업들도 대거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그네들이 거의 수출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만약 새만금에 우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SOC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네들이 새만금의 메리트를 느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필요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변화되고 시점이 맞지 않는다면 그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기업들, 투자 검토하는 기업들이 아마 다른 대안책도 지금 현재 고민하지 않고 있나 하는 약간 의구심이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 2차 전지 특화 단지도 지정한 지가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사업 특히 기업 유치 협의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판이어서 아니면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을 더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요구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매립 사업, 뭐 유치, 기업 유치 이런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뭐 지금 현재 2차 전지 기업들이 그 특화단지 이번에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화단지는 기업들이 뭔가 같이 어우러서 클러스터도 구성하고 뭔가 그래서 산업을 펼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의 부지 위에 추가로 하는 것들도 이 관련 기업을 계속 유치하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SOC 사업이라는 것은 기업들한테는 이 근간이 없으면 사실은 새만금의 메리트가 많이 상실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정도로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아주 근본적인 어떤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정부가 새만금 정책을 변경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유는 뭐 추상적으로만 밝히고 있어 정부는 뭐 그런 때가 됐다. 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숨은 뜻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대표께서는 이 새만금을 갑자기 스톱시킨 정부의 배경이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 배경은 우리 전라북 도민 누구나가 다 의심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정부가 새만금에 1년 동안 뭐 6조 6천억 원 투자를 했다.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을 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LS그룹이 투자한 2차 전지 투자 협약식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에 급작스럽게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 책임에 대해서 정부 여당과 그다음 전라북도가 굉장히 강경하게 부딪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잼버리대 파행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다 보니까 보기에는 이 전라북도 책임으로 몰아가고 이에 대한 정치적 보복 행위로 예산을 이렇게 볼모로 잡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정부나 여당이 그동안 새만금 관련 예산을 손댈 거라고 하는 기류는 계속 있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인 여당 간사인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막말까지 했거든요. 네. 잼버리대회 한다면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빼먹었다. 이런 식으로 막말까지 하면서 앞으로 계속 책임을 추궁하고 자기 잘못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뒤에 실제적으로 새만금 예산까지 칼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만 칼질할 줄 알았는데 적정성이나 이후에 기본계획까지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다 보니까 도민들 같은 경우는 놀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정부는 실제적으로 내년 정치적 의도가 없다. 새만금 잼버리와 예산은 상관없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그거를 설득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정부 지출 예산을 보면
2.8% 증액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SOC 예산 같은 건 4.6% 늘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부산 가덕도 공항이나 서산 같은 공항 같은 경우는 예타에서 탈락했는데 이걸 다시 복구시켜가지고 설계비까지 세워졌거든요. 가덕도 공항 같은 경우는 정부 부처에서 실제 올리는 것보다 3배 이상 증액 편성해서 정부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다른 SOC 예산은 손을 건들지 않고 증액 편성하면서 새만금 SOC만 건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분히 의도가 있다. 정치적 의도를 빼고는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에 이경재 의원께서는 이제 어떻게 이 정책 변경의 배경을 보십니까? 처관의 과정을 쭉 복기를 해 보면은 쭉 일맥상통한 게 나옵니다. 네.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팩트를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합리적 의심 또 근거를 토대로 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 잼버리 파행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전라북도 책임등이 나오잖아요. 책임등이 나오는 게 누가 하냐? 국민의힘 의원이 합니다. 특히 김천 경북 도당위원장인 송원석 의원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새만금 SOC 예산 11조 원을 빨대를 대고 빨아먹으려고 빼먹으려고 잼버리를 유치했다. 전라북도가. 송원석 의원이 그 얘기를 하고 또 정경희 의원이 그 국회 여가위의 국민의힘 간사인데 정경희 의원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잼버리 하면서 새만금 유치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유치하고 또 진행을 시키려고 잼버리를 유치한 거라 이제 덤터기를 쏘면서 전북 책임론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기재부를 할 때 정부한테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지침을. 그리고 그 뒤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한덕수 총리가 기본계획 변경 얘기를 들고 나오잖아요. 재검토. 근데 이거는 용산실서 할 수밖에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 왜냐하면은 한덕수 총리가 기본계획 재검토 때 나왔는데 사실은 새만금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란 말이죠. 그렇죠. 국토교통부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기본계획 재검토한다고 그러는데 뭔 얘기냐?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만금 위원장인 총리를 시켜서 기본계획 재검토를 얘기했는데 그럼 왜 기본계획 재검토를 이 시점에 하느냐? 전북 책임론과 새만금 SOC 11개 11조 원 사업 이렇게 하면서 연결이 돼야잖아요. 근거 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재검토가 나왔다고 저는 봐요. 그 기본계획 재검토는 이제 우리말로는 뭐 MP 그냥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2011년도에 기본계획이 처음에 만들어졌고 2014년도에 한 변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다시 변경이 두 번째 있었기 때문에 2년 전에 변경을 했는데 다시 지금 2023년도에 변경 얘기를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앞뒤도 맞지 않고. 그 재검토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SOC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이것이 치중이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뭐 AI랄지 뭐 2차 전지랄지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먹거리가 달라졌어. 정치 환경이 달라지고 그럴 때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변경시키는 기본계획 검토인데 아무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오히려 기업 유치를 하려면은 기업 활동 지원을 하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접근시켜야 할 것이 SOC인데 이걸 다 작사를 내고 재검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어떤 그런 노림수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한테 책임이 가니까 그걸 분리하기 위해서 전북 책임론을 씌우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새만금과 결부시 가지고 예산이 78%가 삭감된 결과 또 78%를 삭감시키다 보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재검토까지 간 거가 아니냐. 이건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앞뒤 전후 과정을 복기를 해보면 거의 맞는 수준이라고 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랄지 또 기업인들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뭐 사회단체랄지 경제단체 이런 분들도 뭔가 이 깊은 대막을 좀 들여다보고 앞으로 행동이랄지 또는 서울에 가고 상당히 큰 규모의 규탄 결기대를 납부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점을 새롭게 다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뭐 총선 전략용 그리고 정부 책임론을 돌리기 위한 그래서 새만금 사업을 이렇게 변경을 한 거다 이런 그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용규 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정책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됐을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까지는 우리 그 논설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최근에 이제 새만금 2차전지 기업들이 뭐 지금 타이밍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차 전기들이 지금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면서 계속 투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뭔가 지금 계속 추가로 투자 유치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사실은 이제 잼버리 행사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도민으로서 아쉬움이 있지만 사실 찬물을 끼얹는 상황도 약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정치적으로도 악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수년간 우리 새만금이 표류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최근에 그 약간의 뭐 2차 전지 산업이나 이런 인프라 산업이 적절하게 접목이 된다면 새로운 우리 새만금 개발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이번 기회를 이렇게 다른 정치인들이 악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라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지역 정치인이나 도민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좀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정치보다는 좀 경제를 봐달라, 네. 기업들을 봐달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만금 사업이 급 브레이크가 밟아지면서 이렇게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이 정말로 근본적인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타결을 해야 될 것이냐? 참 키는 정부가 쥐고 있는데,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는데 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이 산도 살리고 새만금 사업도 살릴 수 있겠는가? 이 참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전라북도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대응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이경재 위원께서 전라북도의 대응 그리고 정치권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어렵습니다. 그 상당히 고난도 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런 변화는 정치적인 프레임에 의한 이 결과된 걸로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야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또 전라북도가 덤터기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누명들 있지 않습니까? 또 허위 사실로 막 그 포장했던 그런 대목도 있어요. 그래서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으면은 전라북도 책임론 이것이 계속 붙어 다니면서 앞으로 모든 어떤 행동, 예산 복원이랄지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정당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정당성도 확보가 되고 예산도 복원시키고 새만금도 정상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제 감사원의 감사가 전라북도에 와 있는데 감사팀이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자료 요구를 막 300건이 넘는 자료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감사원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신뢰하는 기관이거든요. 왜냐하면 감사원법 2주에 보면은 업무와 관련해서 독립기관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 대한 신뢰가 많은데 사실 요즘 감사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작년 7월 달에 취재의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걸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감사원의 기능 의무를 뭐라고 보느냐 하니까 취재의 감사원장이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는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감사원장이 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신뢰가 떨어졌고, 뭐 야당이 그때 발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바라기형, 대통령을 바라보는 해바라기형 감사형이냐 이렇게 조롱도 받고 그랬는데 그 감사원이 지금 전라북도청에 와서 감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로 더 씌우고 연장선상에서 새만금과 결부시키면서 예산을 상당히 보복성 칼질을 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재검토라고 하는 것을 이제 꺼내 들었는데 여기에 맞춤형 감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틀림없는 사실 아마일 거예요. 취재 감사원장의 답변이랄지 또는 감사원 운영 스타일을 놓고 보면은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감사원이 내놓는 결과에 따라서 전북 책임론이랄지 또 새만금 여러 가지 예산 칼질한 것들이 정당성을 갖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맞춤형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건 표적 감사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경계를 해야 될 대목인데, 물론 이제 예단이긴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정황 사정을 보면은 맞춤형 표적 감사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감사 착수할 때 여가부도 감사 일정을 밝혀야 돼요. 사실은 여가부터 해야 되거든. 그리고 조직위부터 해야 돼요. 조직이 여가부는 와도 전라북도 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적 감사, 맞춤형 감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고 그 결과 역시 과연 신뢰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전라북도가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을 벗겨낸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남아있는 일정은 국회의 예산심의 일정만 남아있어요. 그에 앞서서 국정감사가 있긴 한데 국정감사에서는 뭐 어차피 국정감사는 여야가 또 정쟁하고 싸우고 뭐 또 그만두고 할 텐데 예산심의에서 상당히 전술 전략적 어떤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방법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랄지 또는 그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의 어떤 그런 사업들 그리고 특히 민주당하고 어떤 치열한 그런 예상되는 그런 지역구를 상당히 세밀히 들여다보면서 예산을 연동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신공항을 또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가덕도 신공항은 올해 130억이 반영이 됐었는데 내년 예산에 얼마나 들어갔냐? 5,363억 원이 들어갔어. 올해보다 42배가 물론 무려 증액이 되어 반영이 돼 있고 그거는 대통령이 지시에 의해서 예비타당 조사를 면제시켰지 않습니까? 새만금 공항은 전국 22개 사업을 받아가지고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타 면제를 시킨 건데 말하자면 어떤 합리성이랄지 타당성이 없이 예타 면제를 시켜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전술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새만금 8개 사업에서 잘라난 예산이 5,147억 원이에요. 그 가덕 신공항에 증액된 예산이 반영된 예산이 5,363억이고 그러면 새만금 8개 사업에서 SOC 잘리는 예산을 다 거기다 쏟아부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몫이 이제 민주당에 남겨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요리를 해나갈지 민주당 몫이라고 저는 보고 민주당의 역할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전라북도에게는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이경재 의원께서 지금까지 분석은 감사원 감사 과정 그리고 정치권의 지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전북에게 참 어떤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빛이 안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어떤 빛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라북도가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참담 당호 그리고 앞으로 탈출 이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언론들을 만나서 정계 언론을 만나서 좀 논의도 했고 또 민주당과 어떤 협조관계 그것도 확인을 했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결국은 김관영 도지사가 뭔가 좀 액션을 취할 시기가 올 걸로 봐요. 네. 그냥 이런 계획들 구동시켜 나가지만 어디서 어긋날 때는 액션을 한번 취할 때가 온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행정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그 정부 부처의 어떤 그 유기적인 계속 채널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이 나서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의 몫이고 정치는 민주당의 몫으로 남아있지 않느냐. 민주당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타취하면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그 예산이랄지 또는 대통령 공약이랄지 이런 것과 연동시키면서 슬기롭게 나가지 않으면은 그냥 당하고 더구나 감사원이 맞춤형 그런 감사 결과가 되면서 국민들 어떤 그런 시선을 그리 돌려버리면은 전라북도만 고립되고 그냥 새만금은 그냥 가동 중단되고 그런 상태가 올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건 정치건 협심 합력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술 전략을 잘 짜지 않으면은 상당히 곤궁한 처지가 올 것이다. 네. 네, 결국은 뭐 김관영 지사의 어떤 리더십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대표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전벌이 파행에 대한 보복이나
그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됐다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전벌이와 새만금 SOC 같은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걸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분리시키는 방법은 절차대로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검증 작업을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화해가지고 서로 간의 갈등의 요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새만금 예산 복원과 관련된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야당 내에서 야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규탄, 성명서 이런 걸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 정치권이 어쨌든 뭉치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전라북도 비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올해 지금 9월부터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가 마지막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거든요. 이 네. 끝나면 예산철이 다가오는데, 이거를 새만금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여당과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든 지역의 정치권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 전략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할 텐데,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앞에서 뭔가 현 정부 그리고 여당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예산과 새만금 예산과의 그런 뭔가의 이거에 대한 협상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실제 똘똘 뭉쳐서 정부와의 그런 아킬레스건 관련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실제 예산을 다시 살려내기가 무척 어려운 게 현재 정치적 조건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전략과 전술로 이걸 헤쳐나가야 될지,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하는데, 물론 손문선 대표께서는 이제 잼버리와 이 잼버리 책임론과 이 예산 문제를 분리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인구 총장께서는 기업인들이 좀 직접적으로 당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새만금 행정구역과 관련해서는 군산, 김제, 부안 이렇게 좀 세 개 시군이 그동안 많이 다투었어요. 그러면 또 이 시군들도 이제 이 문제 갖고서는 서로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고 뭐 투쟁을 하려면 투쟁도 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새만금 SOC 구축 사업은 전북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인들한테는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북 도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약 25% 정도밖에 우리 군산항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뭐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타 지역 항만을 통해서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SOC 사업들은 우리 전라북도 도내 기업들한테는 지역을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2차적뿐만 아니라 도내 이 많은 수출 기업들이 새만금에 추진되는 이 인프라 구축 사업을 갈망하고 있고, 새만금에 추진되는 항만, 항공, 철도 이 인프라는 지역을 넘어서 모든 전라북도 도내 정치하시는 분들,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지역 내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도민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전라북도 발전에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기업인들도 좀 행동에 나서서 이번 기회에 어떤 전북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어떤 결기도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전라북도와 우리 도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 거의 돌파를 위한 어떤 해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이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인데, 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참 다시 한번 예산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면, 이런 방법이 좀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걸 좀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재 논설위원께서는 이 여권에 있는 주요 사업들, 핵심 사업들과 어떤 연계하는
그런 어떤 전설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국회 심의관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예산 심사를 해야 전라북도의 어떤 실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민의힘 의원이랄지 또는 대통령 공약이랄지 특히 이제 SOC 부분과 관련해서 터무니없이 증액된 그런 국민의힘 쪽의 예산들 또는 기재부가 증액시킨 그런 사업의 예산들 이런 것들을 다 그 종합해가지고 세밀하게 쪼개고 자르고 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은 항상 정쟁으로 끝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접근을 하나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좀 우려스러운 대목은 민주당 지도부의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 국회가 되면은 국회의원들은 자기 삶 예산을 1순위로 챙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남 또는 전라북도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 애정을 얼마나 갖고 있을지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대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추동시켜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전라북도 의원들이 좀 약해요. 약하고 결기도 좀 떨어져 있고 또 아마 전라북도 의원들도 새만금과 관련이 없는 의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우리 도민 여론을 전달을 한다고 본다면은 아마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인데 여기에서 뭐 어떤 의원 누구 의원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저건 잘했어, 저 의원은 못했어 이렇게 판별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 도민들이 다 지금 가르치워진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성과가 이뤄내지 않으면은 거의 다 전멸할 것이다. 아마 여론도 그렇게 돌아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좀 똘똘 뭉쳐야 되겠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지도부를 끌고 나가는, 추동시켜 나가는 그런 연계 작전이 필요하겠고요. 그런데 김관영 지사는 이제 정계 원로랄지 또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정부 부처랄지 또는 주변에 어떤 통로도 있거든요. 그런 통로들을 잘 활용해서 뭔가 연합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걸 해서 결국 예산국기 마지막 시즌에는 적어도 어떤 평형 정도는 이루어내는 그런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몫이 큰 몫으로 남겨져 있는데 민주당 내부 사정이 지금 새만금 예산에 올려낼 만큼 여건이 안 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좀 큰 문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일단 사법 리스크로 있어서 단식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과연 새만금 이런 보복성 예산 칼질에 올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민주당 전라북도 출신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추동시켜 나가는 그런 걸 더 발휘해야 되겠다. 네, 어찌 보면 김관영 도지사하고 민주당 우리 도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생명이 지금 달려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국회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느냐, 아니면 이대로 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정치적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직생의 각오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대표께서는 이제 그 참 어렵지만 돌파 해법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이나 성명서를 통해서 뭐 당론을 결정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원하겠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성과로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이슈 파이팅이 아니라 결과로 좀 도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정치권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인데요. 쟁점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했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그다음에 뭐 각종 특검, 뭐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특히 또 민주당 대표의 예산이라고 하는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한 푼도 영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 때 엄청나게 첨예하게 부딪힐 거라고 하는 게 누구나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내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국회를 보면 앞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전부 다 기재부에 각계격파 당합니다. 그냥 지역구 예산 챙겨하잖아요. 앞에서는 같이 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각계격파 당해가지고 언급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새만금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당론으로 결정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한다라면 자기 지역구 챙기기를 그만해야 합니다. 그만하고 정말 국가의 사업이나 아니면 전라북도의 가장 중요한 SOC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키려고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이런 부분 권한은 있지만 증액이나 비무고 설치하는 정부에 반드시 동의를 맡아야 돼요. 정부나 여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예산을 한 푼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딜을 해야 할 텐데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현 정부의 가장 약한 예산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드려서 서로 주고받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신에 각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결단이 이런 결단이 있지 않는 한 실제 새만금 예산을 지켜내기가 무척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나름대로의 말뿐이 아니라 정확하게 결과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소문선 대표께서는 그야말로 이 국회의원들이 작은 자기 몫의 예산, 자기 지역구 챙기기는 올해만큼은 하지 말고 새만금 예산 되살리기에 올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최영규 총장님, 이 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 지난 8월 2차 전지 새만금 2차 전지 투자기업 협약식에서 그 대통령도 새만금을 기업이 바글거리는 새만금 산업단지도 만들자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희 군산에서는 2018년 그 현대중공 가동 중단하고 한국 GM 군산공장 철수하고 군산이 고용 산업위로 지정받았을 때 저도 협력업체 대표자들과 근로자들 함께 국회나 청와대로 그 시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이번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그 예전에 기업체 한두 군데 철수하고 뭐 가동 중단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나 도민들이 함께 예전에 다시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뭐 집회를 하던 단체들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리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총선도 뭐 머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을 떠나서 아까 우리 손 의원님께도 말씀했듯이 예산 원상복구하는데 모든 힘을 총력을 다해야지만이 우리 도민들이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새만금 사업의 재검토 사업 그리고 예산 삭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과 회복하기 위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으로 이를 어떻게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의지, 도민의 의지 그리고 정치인들의 전략 전술을 어떻게 펼 거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잘 발휘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어떤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재 논설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민주당한테 주문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항상 어려울 때 호남에 와서 또 전라북도에 와서 호소를 하고 지지를 부탁을 했죠. 또 그럴 때마다 우리 전라북도 유권자랄지 도민들께서는 무한 애정을 갖고 지원을 또 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전라북도가 지금 위기이고 지금 어려움, 아픔 속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럴 때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을 등에 지어주는 사람, 이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의 진정한 친구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민주당이 내부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꼭 챙겨서 결기를 다지는 그런 예산국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손문선 대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우리 도민들도 몸으로 느끼고 있지만 전라북도 참 어렵습니다. 뭐 경제 수준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하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새만금 사업을 지금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완공 목표도 2050년이라고 하고요. 또 기본 계획을 다시 또 바꾼다고 하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가 전라북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면 새만금 관련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다 떠나서 국가 균형 발전이나 전라북도 발전에 그런 부분만 목표로 잡고 정책을 좀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변벌이 행사에 대한 파행 보복으로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다시 정부 부처가 올린 대로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북 정치권 여야를 떠나서 예산 삭감을 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슈 파이팅을 떠나서 성과로 보여주는 존재감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윤규 총장님, 네. 정리의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저는 뭐 이번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복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정치하신 분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우리가 또 다른 고민도 좀 이 기회에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새만금에 있는 2차 전지 대기업들이나 우리 중국 유수의 기업들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지금 투자를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대중공업이나 우리 한국GM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과연 왜 우리 새만금에 지금 이 시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고민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은 뭐 SOC도 좋고 우리 2차전지 기업 유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게 요즘에 뭐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지금 전라북도 내 전략산업으로 지금 도의사님께서도 선포를 하셨는데 그 전략산업이 10년 후에 다시 뭐 철수 사태가 된다든지 다시 뭐 다른 분야로 이게 퇴색된다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저는 뭐 또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우리 새만금에 오는 이유를 미국 IRL이나 여러 가지 지금 부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냉철하게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 측면에서도 우리 새만금 사업의 어떤 필요성 이걸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1987년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36년간 추진된 사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중단될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얼마나 되살려내느냐에 따라서 새만금 사업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듭니다. 전라북도와 시민사회단체, 전라북도민, 거기에서 앞장서서 정치권이 해결을 해야 될 과제가 무척이나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